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특별기획 랜선 5월길 진행을 맡은 김규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빈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특별한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시죠.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주 랜선 5월길만 되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여고생 댄스 경연대회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미스 몰리의 리더 박세윤 양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에 출연했던 미스 몰리 박세윤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팬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이 알차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5월 정신, 이제 5월, 네. 광주만의 5월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함께 그렇습니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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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와, 진짜 많다. 아, 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 방송이 지금 전국으로 생방송이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시간에 역사 수업을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네. 지금 줌으로 랜선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한 학교 저희가 연결해 볼 텐데 일단 경기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가롤중학교가 지금 역사 수업을 저희 방송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가롤중학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도경 학생인데요. 예,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로중 2학년 김도경입니다. 일단 랜선 5월길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전국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발표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포천 가롤중학교의 김도경 학생이었는데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멀리 제주에서 또 온 학생들이 있어요. 어우. 제주도에서 오셨고요. 또 네. 광주 중고등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5.18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고 했던 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주 네.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미스 몰리 리더인 세윤 양도 광주가 고향이잖아요. 네. 5.18을 뭐 보고 듣고 또 겪으면서 자라왔을 텐데요. 어떻게 5.18을 생각하고 자라왔나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시간에 되게 많이 배우고 자랐는데요. 네. 저는 되게 광주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광주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광주 5.18 민주항쟁을 좀 더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낯선 역사, 좀 지나간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그렇죠. 않아 있어서 아쉬운 마음인데요. 네.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그 위상이 굉장히 높다. 단적인 예로 뭐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입 수능 필수 한국사 19번 문항이 5.18 아니 뭐 이건 뭐 매번 나오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네. 중요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서 어떤 역사 사건보다도 5.18 민주화 운동 교육 현장에서 그 위상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5.18이란 역사는 교과서에 어떻게 보면 그냥 글자로 박혀 있는, 네. 박제화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 5.18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학생들이 그 5.18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시간을 세은 씨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42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42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미스몰리만의 스타일로 광주 5.18을 재해석한 퍼포먼스 춤으로. 영상을 네, 저희 미스몰리 친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하고 싶은데요. 안 돼, 여기서는 안 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친구들이 다 같이 있어야 네. 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 해서
보겠습니다. 혜은 씨가 속한 미스몰리는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정말 주목받는 팀이잖아요. 자, 미스몰리가 해석한 5.18 어떤 모습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미스몰리는 항상 특별한 컨셉으로 스트릿 댄스 올 장르를 표현하는 팀입니다. 5.18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 가졌고 이렇게 춤으로도 연관을 잡아서 5.18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뭔가 크게 보여주고 싶었고 되게 무게감 있고 조금 더 엄중하게 저희가 더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안무 하나하나를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고 한 번에 보실 때 딱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희 퍼포먼스를 보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피해자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피해자분들이 아니셔도 그때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의 저항으로 결국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노일당은 구속돼 역사와 정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정태춘은 이것만으로 그들에 대한 단죄가 모두 끝났다고 믿지 않고 있다. 저는 보는데 역사적 현장들도 나왔고요. 이제 전일빌딩 이사 옥상에서도 하시고 네. 했는데 우리 제주에서 온 학생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땠나요? 너무 멋있었다고. 야, 이게 지금 미스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음악에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팀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역사적인 그 스토리에다가 춤을 추는 것도 정말 너무 잘 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안무를 구상하신 거예요? 저희는 우선 어떤 퍼포먼스이든지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악 편집 과정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음악을 선정하는 것부터 편집까지 되게 오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 음악의 분위기와 흐름을 중점으로 짰고 이제 저희가 안무를 짜면서도 그 구성적인 면과 안무 디테일적인 걸 짰을 때
내가 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한 명 한 명 다 같이 책임감 있게 안무를 짜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 게 눈빛에도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눈빛하고 왜 이 눈빛이 달라요? 아, 정말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너무 멋있다. 최태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못 보셨어요? 입조각 보는 거. 아니 진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어떤 삶 속에 끌어들이면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가 와, 저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저기 동학농민운동도 있거든요. 네, 학생 사건 많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머지 것들도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교육에 쓰세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예. 아니 학교 현장에서 네. 이렇게 역사 사건마다 이 젊은 세대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미스 멀리 멤버들 거의 대부분이 여고생. 맞아요. 네. 예, 여고생들이라는 것이 더 뿌듯하고요. 또 80년 5월 당시에도 학생들의 역할도 충분히 어떤 역할을 했지만 80년 5월 광주가 바라는 세상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요. 네. 일단 지금 이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70년대가 그 유신체제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국민들의 그 자유가 억압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좀 쉽게 얘기해 본다면 남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 없었고요. 여자들은 치마를 마음대로 짧게 입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기타도 마음대로 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봄이 오는 듯 했는데 다시 또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그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를 계속해서 연장하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저항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저항은요, 광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희생양이 광주가 되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광주가 될 수 있었고요. 제주도 광주가 될 수 있었고요. 대구도 광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타겟이 광주였을 뿐입니다. 네. 그 광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그만하고 모두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어떤 그 대동세상을 꿈꾸었던 것,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출발이자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5.18은 특정한 누군가가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시민들 모두가 함께한 항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함께 했고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헌혈로 함께 했는데요. 그 중심에 또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세은이 양께서는 만약에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나도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제일 솔직한 감정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고등학생의 저를 이제 불과 몇 년 전이어서 예. 그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뭔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라면 당연히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 같이 함께. 그 말이 좀 가슴에 와닿네요. 네. 네. 우리 세은 양의 눈빛을 보면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함께 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또 남학생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여학생들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죠. 네, 뭐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섭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현장, 그 시간,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간 거죠. 네. 특히 지금 이제 여학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박금희 학생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들 고민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저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부상자들이 워낙 속출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피를 헌혈로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마음으로 병원을 갔었죠.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헌혈을 했던 거예요. 헌혈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 박금희 학생의 어떤 예를 보면 알겠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광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금희 열사의 사진을 보셨잖아요. 42년 전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랑 똑같은 예. 학생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너무 앳된 모습의 저 지금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1980년 5월에 왜 박금희 열사 같은 우리 학생들이 저 항쟁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봉주 교수입니다. 강주 광역시 서태동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학대하기 전에요. 5월 15일, 16일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금호고등학교를 갑니다만 그 담벼락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서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맞기도 하고. 거기 서 있는 거 보면 저것은 아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보호할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촛불을 가서 민족한테 겨눌렀다는 것은 22일입니다. 큰 집의 형이 밖에 뭔가 시민군들이 차를 타고 다닌대요. 이렇게 차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그 구호, 3가지 구호에 뭐 김대중 석방하라, 그다음에 전두환 물러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그걸 막 치면서 이제 갔던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 믿고요. 그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쪽에가 철로인 것 같아요. 철로 저쪽에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엄군들이 뭐 뻑뻑 기른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을 폈는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송정리 비행장 쪽으로 가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찾았다고. 탱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탱크가 포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준을 우리를 향해서. 아 정말 무섭대요. 한 6, 7시나 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깜깜해질 때. 근데 가니까 오고 보한 데는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뭡니까 저 조명이 있잖아요. 그 조사받는 조명하면 그 빨간 백일전구에다가 그 있잖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고등학생 이거 뭐 한다고 하면서 더 맞았어요. 고등학생이라고 더. 이게 많이 맞으면은 사람이 그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에서 빨간이 나오면 빨간이 그 핏물이 나온 것 같아요. 집에 이제 풀려 나가가지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나 이놈아 너를 찾으라고 여기 저 상무관에 그때 그 이렇게 관이 있었잖아요. 내가 다 떠들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참 그때는 여기가 겁나게 넓었는데 지금 와서 본 게 겁나게 좁아. 왜 이렇게 좁게 보이는가 모르겠어. 이쪽이가 미확인자 시체가 얘가 있었어. 얘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 도청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그 뭐야 기동타격 때 막 차 찍히는 거 있잖아. 외신 기자도 찍었던 거. 그때 여기서 외신 기자가 찍었어. 카메라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30기 정도의 미확인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쪽에는 사람이 없더라고, 인력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지금 여기 식당, 구내식당이 있는데 저쪽 옆 건물에 가서 입관해 준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입관이 다 끝나면 상무관에 있는 인원들한테 입관이 다 끝났으니까 운구를 다시 하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죽었냐 이거야. 하다못해 자기 이름이라도 뭐라도 좀 적어놓지. 허주머니에다.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내 부모 형제라고 만약에 내 가족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린아이에 대한 내 스스로가 진짜 반문 많이 했어.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요것이 옛날에는 요만큼 해갖고 얘가 자갈이 깔아져 있었어. 얘가 바닥이 다 자갈이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저쪽 건물을 다 보고 있었던 거지. 진짜 상상을 초월하지 그것이.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이게 좀 너무 비참하더라고. 이것이 이게 살아남은 자로서는 너무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참 오래 살았지. 40몇 년을 또 살았으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유죠. 자유죠, 자유. 말할 수 있고 자유스럽고 언론이 좀 트여 있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In defeat, they appeared totally demoralized. Many seemed incredibly young to be involved in such a violent confrontation with the army. The canvas sheet contains the body of one of their comrades. 후회는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보면은 같은 동료들 만나면은 좀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 그래도 잘못된 것을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줬고 그거 안 죽고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줬다고. 세상은 어차피 누군가는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 잊어먹어요. 네. 보고 있는데 목이 메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네. 그리고 당시에 80년 5월 그 트럭에서 내리던 사람들 보셨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여기에 있는 그냥 학생들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당시의 그 자유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역할은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면서요?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은폐되었습니다. 알려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1991년도죠. 참 시간이 많이 흐른 그 상황 속에서 당시 그 고등학교 3학년 김철수 학생, 우리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김철수 학생이 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교육에서 진상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기념식에서 외치면서 뛰쳐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그때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 참 많이 아팠겠고 또 이걸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 학생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과 또 수업을 같이 하면서 또 전국의 생방송으로 함께 랜선 5월길을 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뒤에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실까 싶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궁금한 점을 좀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또 해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가롤중학교로 갈 텐데요. 2학년 원지 학생이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해서요.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게 궁금한가요? 안녕하세요. 가롤중 2학년 원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도시가 봉쇄된 상황이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학생들을 움직이게 한 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무섭죠.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 방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 피해자분께서 답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자유. 자유였습니다. 많이 무섭죠. 지금 그 앞에 탱크와 총이 지금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말은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학생도 역시 무섭겠지만 또 일어날 것이다. 그게 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에서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한림여중 정은경 학생 궁금한 점 있다고요? 네. 광주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을 진압하는데 대검, 헬기, 탱크 등이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전쟁 시에나 사용할 법한 무기들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진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없는 자의 초라한 몸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권력을 잡았던 신군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그 신군부가 불법적 방법에 의해서 소위 쿠데타적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이 권력을 쓰겠습니다라고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폭력적 방법으로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눴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그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광주의 5월 정신은 사실 그때 끝난 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현재 5월 정신을 좀 만나볼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70년 민주화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10대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 등불을 함께 들어온 민주주의의 동행자, 10대들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광주의 자랑스러운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42년 전 5월. 계절만큼 찬란했던 10대들 역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드는 대신 시신을 닦고 부상자들을 옮기고 시민군의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놓은 18명의 아이들. 또래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10대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꿈을 이끌고 계속 걷다 보니 첫발을 함께 떼어 달려왔던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진실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노력 중입니다. 깨닫게 되지 함께 진실을 인양하는 방법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야겠다고 믿겠습니다.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남아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시에 치이는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보내다가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가 생기면 빠지지 않고 나서는 10대들.
민심이 거리로 나선 2017년에도 10대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금남로는 5.18 당시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성지. 그곳에서 다시 10대들이 나와 선배들의 길을 따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가만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학생도 정치에 충분히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당기세요.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언제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고 끊임없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던 10대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역사상 처음으로 10대들이 유권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선 생애 첫 투표라서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투표 잘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만큼 소중하고 귀한 선거권. 또 한 명의 시민,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같은 고민을 가진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광주 청소년 정책연대. 10대 시민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하라. 10대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의투표를 하려고 모였고요. 그리고 그 모의투표를 조금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투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활동인데요. 청소년 모의투표 누리집에 접속해 선거인단에 등록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투성이인 10대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죠. 학생들이 참여율을 높이려면 학생이 학생한테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어른이 돼서 투표를 하라고 하면은 이게 좀 생뚱맞거든요. 어떻게 하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1교시, 저희한테 월요일 1교시는 비워두는 시간이거든요, 창제 시간으로. 그런 시간에 우리 지금 청소년 모의투표를 한다, 그 정도를 학생에게 좀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의투표가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어야 하고 슬로건을 건 그런 기자회견을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어떨까. 서명 캠페인?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모의투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잘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지금 현재 학교 교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자치 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제한적이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현황에 대해서는 생기부에서도 그러고 발표에서도 그러고 많이 선생님들이 제재를 좀 하세요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나중에 입시에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앞으로 진행되게 될 모의투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끝없는 압박을 해요. 입시를 성공해야 된다. 그런 압박들을 받다 보니까 과연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감을 뽑는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게 참담하죠. 넌 학생이니까 너 공부해야 되잖아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의 목소리가 그저 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묻히는 것, 그게 굉장히 차별적이죠.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역사의 중심에 있을 10대들. 행동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5.18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은 지금도 또 다른 광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민주주의 발전에 청소년들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네요. 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또 현대사로 보면 4.19 혁명, 6월 항쟁, 또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정말 그 역사의 흐름 속엔 늘 중심에 학생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어져서 만 18세 투표라는 참정권까지 얻어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은 양은 투표를 언제 처음 하셨어요? 저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 투표를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만 19세 이제 20살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뭔가 되게 어른들만의 일이라고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네. 실제로 그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너무 긴장이 돼서 네. 딱 넣을 때까지 벌벌 떨면서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사전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랜선 5월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또 전국의 학교 교실에서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역사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주십시오 했는데요. 그중에 또 한 곳을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보고 계십니다. 성주고의 조민환 학생을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민환 학생,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네, 예, 마이크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죠? 마이크 상태가 지금 고르지가 않는데요. 예, 저희가 다시 지금 정리를 좀 해서 네. 연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네. 다른 학생 먼저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네. 광주 동명고 윤예찬 학생. 네. 네, 저는 아직도 5.18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극소수의 일부이지만 국민들 중 일부는 5.18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앞으로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나와 있고 또 수능에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대통령도 5.18 민주화 운동 그 추도식에 참여하고 있고 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고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결론은 우리 시대가 만든 집단 지성의 합의물이다,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 소수의 어떤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 폄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고 네.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시간에 정말 뭐 이렇게 MBC에서 다큐 잘 만들었더라고요. 5.18 민주화 운동. 그런 걸 한번 보면서 그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동참하고 기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지금 산자들의 기본적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5.18에 대한 거를 접할 때 좀 걸릴 수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 세대들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왜곡된 유튜브 영상을 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네. 기본적인 대전제 자체가 이미 다 결정이 다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수의 의견들을 마치 전체의 진실이냐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네.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은 어차피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낭비일 수 있으니까 네. 의미 있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경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고의 조민환 학생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좀 물어볼까요? 조민환 학생 질문해 주실까요? 네. 일단 5.18 민주화운동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의 용기와 실천적 행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제 학교에서 좀 현장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학교에서 반에서 반장 선거할 때부터 한번 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과연 반장이 우리 반을 이끌 수 있는 공약을 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반장이 내 친구라서 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 공약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작은 자신의 삶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공약을 자꾸 이렇게 안 지키고 빌공짜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 스스로 비판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세가 전 민주시민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하는 자세를. 네. 그렇죠. 네.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예. 것이죠. 네. 항상 그 우리 학생들이 말씀하셨듯이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떨 때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네. 제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말고요. 내 친하르기 말고. 내 친구니까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게 가장 그 민주시민의 어떤 그 적성이 적용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특별 기획 랜선 5월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좀 돼버렸는데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 전국 방송을 함께 하셨고 또 전국에 있는 교실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역사 수업을 함께 5.18을 앞두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나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너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이 5.18 민주화운동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진압되면서 실패된 모습으로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의 결과가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고 그 6월 민주항쟁이 만들어낸 그 결과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출발이 5.18 민주화운동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제주 한림 여중에서도 지금 와서 체험학습을 또 광주에 왔습니다. 한번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마이크를 좀 옮겨볼까요? 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여중 3학년 홍세연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광주의 첫인상은 정말 이러한 아픈 역사가 있을 줄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적지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의 눈물과 피가 스며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저희의 한 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녀봤던 곳 중에서 가장 좀 가슴 아프고 인상적이었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립 5.18 민주무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서 많은 학생분들의 그 무덤을 보게 되어서 정말 교과서로만 보았던 글이 정말 역사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게 정말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와서 그 친구들과 그 과거와 소통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세은 양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뭔가 미스물리의 대표로 우선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들도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배우고 다시 이 역사를 되새기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도 오늘 친구들처럼, 친구들이죠. 친구들처럼 같이 또 다시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광주에서 살아오고 지내오고 배워왔지만 차마 제가 이거는 생각 못했다 했던 부분들도 알려주시고 지금 너무 깊게 배워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도 느꼈습니다. 네. 광주에서 이제 살다 보면 꼭 여기만은 좀 누가 좀 외지에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세훈 양이 좀 추천해주고 싶은 5.18과 연관된 이곳은 꼭 한번 들렀다 가세요. 이렇게 좀 전국에 좀 알려주신다면. 저는 저번에 이번에 퍼포먼스 영상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 전일 빌딩을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전일 빌딩 245가 그게 제가 알기론 네. 총알의 개수라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벽면에도 자국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네. 촬영을 하러 가면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시 보고 싶어서 계속 보고 왔는데 뭔가 이거를 이렇게 직접 내가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되게 좀 그날의 감정이 엄청 오묘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 전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일빌딩 245의 245는 그 헬기 기총수사를 한 총탄 흔적입니다. 네. 그게 더 많은데 일단 확인된 것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놨고 직접 와서 보시면 그 기둥에 또 천장에
이렇게 헬기 기총수사를 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5.18 맞아서 또 5.18 주간에 오시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라는 마음을 또 우리 세은 양이 네.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1980년 5월은 우리에게 정말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 특별 기획 랜선 5월길. 이제는 5.18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라고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